요즘엔 휴가로 해외여행 뭐 어렵지 않게 가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 일주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누가 최초 1호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뭔가 비행 같은 거나 아니면 배를 몰고 가신 분일 것 같아요. 이제. 요트 같은 걸 무동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중국, 일본, 미주, 유럽 찍고 아하! 무려 11개 나라를 거친 첫 세계 일주의 역사.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첫 세계 일주가 이루어진 게 다름 아닌 1896년 조선시대라는 겁니다. 오호. 우리나라 1호 세계 일주를 한 인물은 바로 고종 시절에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문신이었던 민영환 선생입니다. 1896년 고종은 민영환 선생을 특명 전권 공사로 임명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했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전 구간이 개통되기 전이었던 시절 민영환 선생 일행은 상하이에서 프랑스행 배를 타고 홍콩을 거쳐 가려고 했지만 배를 놓치는 바람에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가는 백길을 선택. 아하. 일본 도쿄를 거쳐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됐는데요.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갔네. 네. 당시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본 민영환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층 건물 오르고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을 헤아려 아래층에 한 칸의 집을 마련해 전기로 마음대로 오르내리니 기가 막힌 생각이다. 민영환 선생은 캐나다 몬트리올을 거쳐 미국 뉴욕에 도착. 아이고. 그리고 뉴욕에서 대서양을 항해해 영국 리버풀 항에 도착했는데요. 어머머. 진짜 돌았다.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로 이동. 우와. 그곳에서는 육로를 통해 독일, 폴란드를 거쳐서 약 한 달 반 만에 드디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그렇죠.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배잖아요. 거의 뭐 쉬시기나 하셨겠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됐을 것 같아. 얼마나 신기했을까? 러시아 도착 약 일주일 만에 열린 러시아 황제 대관식. 하지만 민영환 선생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관모를 벗지 않으면 대관식이 진행되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당시는 대한제국 이전이라 조선의 관료로서 예복을 갖추고 제도를 따르는 게 중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영환 선생과 그 일행은 대관식을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휴, 저렇게 한 달 반을 고생해서 갔는데, 아휴. 그러니까 의관을 정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또 선비의 자질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 시대 정신이 있었죠. 집중하신 거죠. 민영환 선생은 3개월 이상 러시아 각지를 방문한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흑룡강을 건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른 후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장 6개월 21일 동안 태평양은 물론 대서양까지 건너 11개 나라를 돈 이 대장정이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였던 겁니다. 민영환 선생은 이후에 해천추범이라는 기행문을 통해 당시 접했던 서양 열강의 선진 문물 모습과 그에 대한 감상을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한 개인의 경험이 곧 국가의 미래가 되던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 덕분에 조선이 조금은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1호가 될 수는 있어 19 2탄 13회 공개합니다. 2022년 3월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게 생겼는데요.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인가? 아니다. 성소수자. 그렇죠. 인가 보다. 예, 요즘엔 뭐 제3의 성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식으로 만들어진 화장실. 야, 그러고 보면 성소수자들은 어디로 간 거야? 그동안? 픽토그램을 보고 좀 예상하셨겠지만 성별, 성지향성, 성정체성,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아기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부모부터 성별 이분법이 불편한 성소수자,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 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입니다. 음성 지원과 점자는 물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핸드레일과 손잡이, 접이식 의자와 샤워기도 설치됐습니다. 손을 씻는 세면대와는 별도로 생리컵을 씻을 수 있는 작은 세면대도 마련됐는데요. 이 모두의 화장실은 한 번에 한 명이나 한 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나 뭐 황 기자님이나 아이와 아빠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 일단 애를 데리고 뭐 수영장을 가는 게 조금 힘들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모두의 화장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대 활발히 시행되는 추세인데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집권 당시 백악관에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했었고요.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등 주요 대학 각 건물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공중 화장실의 70%가 남녀 구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 그걸 누가 쓴다고? 그 돈 낭비 아니에요? 에? 아, 그 화장실을 만들 바에 차라리 학생들의 복지를 더 신경 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문화적인 거부감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완공까지만 총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장실이 곧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모두의 화장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뭐 화장실 하나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화장실 하나가 어떤 그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인식을 바꿔주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부터 차별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작된 모두의 화장실.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1호가 될 수 있어 19 2탄 12위를 공개합니다. 운전면허 첫 번째 합격자는 뭐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자격증이 하나 있죠. 우리 국민 약 3,300만 명이 땄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취득한 국가고시 자격증, 운전면허증. 수능 치고 이제 나이 되면은 바로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이잖아요, 사실. 너무 갖고 싶어서 네. 땄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운전면허증은 성인이라면 손쉽게 딸 수 있는 아주 흔한 자격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 1호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누굴까? 요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만만한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웬만하면 고정이에요. 뭐 선글라스, 뭐 커피, 커피. 그다음에 뭐 전화 통화. 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운전면허 1호 소유자는 누구냐? 때는 바야흐로 1913년 서울 낙산 부자 이봉래가 일본인들과 함께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아니, 차가 있으면 뭐하노?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같은 해 아예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 시험장인 경성 자동차 운전 양성소를 설립. 어머.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운전면허 시험장을 차려놨는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강습료는 필요 아니합니다.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발굽 대신 바퀴 달린 자동차. 운전은 경성자동차 운전양성소. 그렇게 겨우겨우 10명의 수강생을 모집. 어머. 이 10명 중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 소지자가 탄생했는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앞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낙산 부자 이봉래 아들 이용문. 당시엔 요즘처럼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학원을 졸업만 하면 면허를 발급받았는데요. 이용문은 귀한 대접을 받고 약 2개월 만에 단기 속성으로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사업을 도우려고 면허를 딴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당시엔 차도 너무 귀할 때고 운전이란 개념 자체가 확연하게 없을 때 아니었겠어요. 그렇지. 정말 귀한 운전자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흔한 자격증이지만 한때는 귀하고 귀했던 자격증. 뭐 우리가 딴 운전면허는 어쨌든 국가고시라는 거. 1호가 될 수는 있어 싶고 2탄 11을 공개합니다. 모모로 시작된 한국보험사. 두 기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즘 실비, 자동차, 화재 등등등 보험 하나씩은 들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 보험은 과연 언제 누가 보장받았을까? 지금부터 제가 우리 보험사 중 최초의 1호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지? 자, 우리나라 1호 보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소였습니다. 헛똑똑이들 같으니라고. 에이. 너무 뜻밖이다. 소로 농사 짓고 집도 사고 자식들 학교 보냈던 우리나라. 그래서
1897년 6월 이 땅에 대조선보험회사에 의해 최초로 보험이 도입됐을 때도 사람이 아니라 소가 보험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증권은 무려 관청에서 공식 인가. 소 크기에 상관없이 마리당 한 양을 내시오. 소가 죽으면 크기에 따라 40에서 100냥을 드리겠소이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3만 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소의 크기에 따라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보험이었습니다. 당시 소보험 제도는 독립신문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1호 보험인 소보험은 도입된 지 약 100일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 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를 거래할 수 없게 하란 말이다. 친일파 이완용의 형이자 농상공 대신 이윤용의 압박뿐 아니라 당시 보험이라는 제도가 낯설었던 백성들은 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인 우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보험이 자리 잡질 못했던 것이죠. 아직 그냥 돈 뜯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식이 나빴을 때네. 우리 역사와 함께한 보험 1호들 앞으로도 든든하게 보장해 주세요. 1호가 될 수는 있어 19 2탄 10위 공개합니다. 한국 최초의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뭐야? 술자리예요? 약간 술을 좀 드셨어요. His episode Why He Drinks라는 제목으로 에 올라온 이 영상. 동료들이 실현당한 남성을 위로해주는 내용입니다. 1분 42초의 짧은 영상이지만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는 쓰이게 됩니다. 우와, 특별한 분이야? 뭐 야, 이걸 못 맞춘다고요? 유명한 사람이야? 나 정말 대화하기 싫네. 이게 아니면 우리나라의 너튜브에 올라간 영상 1호인가? 사실 이 영상의 업로드 날짜는 무려 18년 전인 2005년 8월 9일 세계 최초의 너튜브 영상이 업로드되고 불과 3개월 뒤였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한국 최초의 너튜브 영상이자 한국 1호 너튜버의 탄생입니다. 가장 긴 경력을 갖고 있는 너튜버인 거죠. 아직까지 활동하신다면. 그렇죠. 네. 최고 경력에. 원래 그 너튜브 창립자가 동물원에서 찍은 게 너튜브 첫 번째 영상이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햇살 미에 떠주.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최초인 거네요. 너튜버계의 시조세, 한국 너튜버의 아버지. 그 정체는 바로 찬이윤, 윤석찬 씨로요. 당시 그는 회사 야유회를 갔을 때 찍은 영상을 재미삼아 업로드하면서 이렇게 한국 너튜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부자께서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데요. 여러분, 너튜브 이전에 일반인이 촬영한 인터넷 동영상 뭐가 있었습니까? UCC. UCC. UCC 공모전 많이 했어 우리. 많이 했었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단체로 춤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 그래. 텔미 나왔을 때 막 UCC 경찰 였죠, 무슨 UCC. 중학생 엄청 많았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너튜브란 신세계를 영접한 윤 씨는 국내 UCC 열풍에 한몫한 D사, TV팟 출시에도 기여. 그리고 개발자란 본캐답게 18년 동안 쭉 너튜브에 IT, 클라우드 기술 관련 영상도 업로드하면서요. 우와. 한국 1호 너튜버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계속 하시네. 역사를 만약에 역사책을 쓴다? 그럼 저분이 당연히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 거네. 1호가 될 수 있어 19 2탄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길어진 나라. 요즘 직장인들은 금요일에 퇴근하면 토, 일, 주말은 쉴 수 있지만 솔직히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일하는 5일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토, 일, 주말은 순삭. 직장인의 불치병, 월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요즘 워라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주 4일제 근무. 실제로 아이슬란드, 스페인, 핀란드, 일본, 미국 일부 다국적 기업이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국가적 경제 문제, 국민의 삶에 큰 변화가 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 6일째에서 주 5일째 될 때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죠. 논란도 있었고. 그때도 기억나요. 뭐 망한다. 맞아. 5일째 나라 망한다. 6일째에서 5일째 가면은 그만큼 생산 안 하면 우리나라 수출 되냐. 근데 사실 뭐 큰일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답을 잘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세계 최초 주 4.5일제 공식 도입. 지난 2022년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세계 최초로 주 5일제보다 짧은 근무제인 주 4.5일제를 도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중간에서 만났네. 4일째, 5일째 사이에. 합의 봤네요. 어. 그러니까 우리도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5.5일제 한 거잖아요. 근데 4.5일째가 4일째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토를 쉬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공공기관과 학교 이런 공공부문에 주 4.5일제를 우선 적용,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총 2.5일이 주말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요. 주말이 길어지면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워라밸 또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휴일이 길어질 경우 월급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주중 근무 시간을 조금씩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당 근무 시간과 월급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국민들도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확실히 노는 게 좋아요. 만족합니다. 라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직원들 만족도도 높아 결근율이 무려 55%나 감소. 그리고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에 보육기관과 방과 후 학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사회, 경제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좋네. 저기 지금 반응이 좋네요, 지금. 아니 그리고 쉬는 날 또 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분야가 또 다른 활성화가 쪽이 되고 다른 쪽이 활성화되는 더 거죠. 잘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랍에미리트를 지금 보면서 제발 잘 되라 잘 되라 하고 그렇지. 있는 거죠. 제발 아랍에미리트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세계 최초 주 4.5일제 도입.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고 좀 더 길고 여유로운 주말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1호가 될 수 있어 싶고 2탄 8일을 공개합니다. 미 최초 화폐 새긴 모모 얼굴.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황의 공통점. 바로 우리나라 화폐 속의 인물이죠. 이처럼 각국의 화폐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 선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1달러짜리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5달러짜리에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2022년 10월 미국 조폐국에서 발행한 25센트 주화 속 인물로 이분이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센트? 이거 근데 사실 기사가 크게 나가지고 난 모르는데요. 미국 화폐 최초란 타이틀과 함께 미국 화폐계의 새 역사를 쓴 위인, 바로 이분입니다. 안나 메이 웡? 미국 25센트 주화에 새겨진 주인공은 바로 고 안나 메이 웡. 그녀는 사상 최초로 미국 화폐에 새겨진 아시아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성차별이니 인종차별이니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미국 화폐에 최초로 아시아계 여성의 얼굴이 들어갔다. 아, 좋다. 이거는 정말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대체 누굽니까? 나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 메이 웡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배우였습니다. 1905년 LA 차이나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메이 웡.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꾸며 엑스트라, 단역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하지만 네 노란 얼굴을 보니 주인공은 절대 못할 거다. 1910년대 미국, 메이 웡은 인종차별로 숱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 난관을 극복하고 재능을 인정받은 그녀는 17살이던 1922년 영화 바다의 통행료에서 주연으로 발탁.